안녕하십니까. 더학원 국어과 대표 강사 김진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시간이 많으니까 제가 최대한 빨리 간단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 여기 보면 실제 상상고 1학년 국어 평균 점수입니다. 지금 현재 3학년 아이들이고 지금 현재 2학년 아이들이고 지금 현재 1학년 아이들입니다. 평균 점수 굉장히 높죠. 사실 올해 좀 떨어졌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현재 3학년 아이들이 93.6 정도 나왔고요. 그러니까 93.6점을 받으면 6등급이 뜬다는 뜻입니다. 6등급. 그리고 지금 현재 2학년, 그러니까 이제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올해 수능을 본 아이들은 얘네들은 이제 3학년 올라갈 아이들, 이제는 2학년 올라갈 아이들이죠. 얘네들이 평균이 이제 86점이었습니다. 올해 조금 낮아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대면 수업을 좀 못한 것도 많았고요. 학원에서도 사실 저희들이 대면 수업보다 온라인 수업을 좀 많이 지향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점수폭은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번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국어 평균이 77점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죠. 아이들이 이제 학습 방법에부터 뭐 외부 지문의 어떤 출제 그런 것도 있으니까. 실제 상상고 내신 문제가 보면 외부 지문이 골고루 납니다. 일단 그건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상고가 중간고사는 서술형이랑 기말고사를 같이 봅니다. 근데 기말고사는 객관식만 32문항 딱 봅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1학기 기말고사, 2학기 기말고사, 모든 기말고사는 객관식만 보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는 서술형이랑 객관식이랑 포함해서 객관식 24문항, 서술형 4문항. 그래서 이제 6대4 비율로 봅니다. 그러니까 4문항이 한 문항당 10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점수 비중이 굉장히 높죠. 서술형에서. 상상고 같은 경우가 이번에 이제 기말고사 때 아이들이 77점의 평균이 떨어졌던 가장 큰 이유는 외부 지문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자사고다 보니까 전국구 단위의 자사고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떤 기본적인 어떤 실력 이런 어느 정도는 갖추고 있다라는 어떤 기준 하에서 시험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 거죠. 외부 지문은 여기에 보시면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외적 중고등 외부 지문 같은 경우는 일단 현대 소설 말고 교과서는 현대소설인데 외부 지문은 고전소설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시와 관련되는 어떤 그와 관련되는 외부 지문들이 뭐 시조라든지 현대시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국어의 범주가 굉장히 넓잖아요. 국어는 심지어 현대시만 해도 200편이 넘습니다. 뭐 400편 가까이 되거든요. 물론 고전 시간은 작품의 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아이들에게 제가 외워라라고 얘기하지만 현대문학 같은 경우는 외울 수가 없어요. 그 많은 작품들을 어떻게 다 외워서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학교에서는 중요하게 다루는, 그리고 상상고에서는 제가 이제 저희들이 이 학원이 이제 더 학원이지만 그전에는 미래탐구였지 않습니까? 미래탐구에서 더 학원을 이렇게 바뀌면서 미래탐구에 있을 때부터 제가 여기 국어과 대표 강사로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원래는 목동에서 그리고 대치에서 그리고 이제 전주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상상고 제일 처음부터 제가 여기 와서 수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보면 상상고 문제 유형 자체가 보면 외부 지문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다기보다는 보통 한 4문항 정도가 나오는데 24문항에서 4문항이면 비중이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아까 전에 우리 아이들 평균이 93점에서 86점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4문항이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큰 거죠. 결국 한두 문항에서 등급이 차가 발생을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외부 지문이 보면 고시조, 그 다음에 현대시,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일반적인 어떤 고려가요, 아니면 고전 소설, 심지어 이제 현대 소설, 이게 굉장히 범위가 다양하더라는 거죠. 제가 방금 전에 말했다시피 범주가 너무나 넓다 보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소화하기가 아이들이 너무 힘들더라는 거죠. 물론 고전시가 같은 경우는 제가 특정한 작품을 찍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가 오랫동안 상상고를 담당을 하다 보니까 교과서 이 작품과 관련해서 항상 대부분 굉장히 유사하게 이런 작품들이 나올 거야 이렇게 던지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가 우리 교과서에 실려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작품과 연관지어서 뭐 박지원의 예덕 선생진이라든지 아니면 광문자진 나올 거야. 그게 굉장히 유사해. 그거 비슷하게 나와. 왜냐? 예전에도 18년도에도 그 작품이 나왔고 17년도에도 그런 작품이 언급이 됐거든. 이렇게 접근을 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식으로 현대문학은 사실 그게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고전 시간은 정해진 작품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가능한데 현대문학은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대문학은 작품을 분석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고. 현대문학의 가장 관건입니다. 제가 이제 겨울방학 때 상상고 애들 제치나 목동에서 우리 수업을 하면 아이들 그 수준이 어느 정도 그래도 중학교 다닐 때 보면 고시조라든지 현대시라든지 주요 작품들을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쭉 공부를 하고 온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 점수도 높은 거죠, 어머니. 근데 그래도 아이들이 아무래도 중학교 때까지는 암기식 공부를 하다 보니까 새로운 작품이 나왔을 때 애들이 당황을 하는 거예요. 이 작품 나 처음 봤는데? 이 작품 처음 봤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야, 그 쌤도 처음 봤어. 쌤도 처음 보는 작품 나와. 근데 중요한 거는 나는 처음 보는 작품이 나와도 너희들하고 달리 풀 수가 있더라. 왜? 그 작품을 분석하는 방법을 아니까. 그거죠. 결국은 국어의 범주는 굉장히 넓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 국어 교육에 대한, 쉽게 말해서 상상고 내신에 대한 준비를 하려면 외부 지문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그렇다고 해서 외부 지문을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결국은 현대문학은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을 배워라. 이 이야기를 맨날 해주는 거죠. 특히 우리 아이들은 문학이 더 중요할 겁니다. 올해까지는 그 EBS에서 그 수능 연계율이 70%였잖아요.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50%로 이게 떨어질 거거든요. 수능 연계율이 50%로 떨어진다는 것은 수능의 반응전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계율이 높다는 것은 뭐 수능 특강이라든지 수능 완성이라든지 이런 교재에서 있던 작품들이 실제 수능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으니까 그 작품을 내가 아는 거에 나오면 문제를 훨씬 더 쉽게 풀겠죠. 근데 이게 50% 떨어지면 내가 정말 한 번도 보지 못한 작품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아이들이 당황하지 않고 그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거죠. 내신이 마찬가지입니다. 상상고 내신이 모의고사 내신이나 모의고사 유형이랑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올해 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작년까지 2019년도까지만 해도 상상고 내신에 모의고사가 꼭 반영이 되었었어요. 그러니까 1학년 시험에 3학년 아이들 뭐 2019년도 3월달, 6월달, 9월달 이렇게 3개 모의고사에 비문학 지문들을 시험 범위에 넣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없었습니다. 그게 원래 상상고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전통이었거든요. 제가 2016년도부터 계속 쭉 봐왔는데 한 번도 그게 빠진 적이 없었어요. 2015년도도 그랬고 16년도도 그랬고 17년도도 그랬고. 그런데 올해는 그게 빠졌더라고요. 그게 제가 느끼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대면 수업 못하다 보니까 좀 범위를 좀 줄여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였죠. 근데 내년에는 좀 달라지겠죠. 내년에는 그러한 것들도 분명히 시험 범위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방학 때 우리 아이들에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자,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고전시가 작품은 일단 주요한 작품들은 암기하듯이 학습을 해둬야 될 거고, 그 다음에 현대문학은 아무래도 작품을 분석하는 방법 정도는 충분히 알아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외부 지문 왔을 때 아이들이 당황하지 않을 거라는 거.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19년도까지만 해도 상상고 내신에서는 모의고사가 꼭 반영이 되었는데 올해는 빠졌다 그랬죠. 그러면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방학 동안 1학년 기출문제 아닙니다. 2학년 아니면 3학년 기출문제죠. 그 모의고사 문제에 대한 비문학도 충분히 아이들이 준비를 해둬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상상고에 입학을 하고 나서 겨울방학 동안 준비를 해둬야지 실제 아이들이 내년에 상상고 국어를 맞이했을 때 그래도 아까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평균 점수가 이렇게 높은
위치에서 우리 아이가 아무래도 1학년 때는 내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평균 점수보다 떨어지지 않으려면, 그리고 실제 1등급 컷이 막 한 98.6 이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한 문제가 2.2점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문제를 틀려서는 1등급이 안 된다는 뜻이죠. 결국은 서술형에서 감점 몇 점? 이렇게 되었을 때 1등급이 나오게 되는 거죠. 국어에서는.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겨울방학 동안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둬야 된다는 겁니다. 요거는 제가 프린트를 하나 해서 어머니 두 분들한테 드릴게요. 이걸 보시면 여기에 보면 이제 대충 우리 실제 상상고 1학기, 2학기 기말고사랑 중간고사 시험 문제 분석을 해 둔 거거든요. 아, 이런 유형들이 실제 나오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해 둬야 되는구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우리 장시간 동안 이렇게 앉아 계셨는데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없습니까? 네, 그러면 국어과 김진욱이었습니다.